덕외모소 대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는 4년 동안 3cm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해요. 성장 속도가 아주 더디지만 5년째가 되면 매일 60cm씩 쑥쑥 자라게 된다고 해요. 그 성장의 원동력은 뭘까요? (4년) 동안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일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가 없는 듯 보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면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넌 운이 좋았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성공을 만들어낸 실체는 여러분이 원하는 자신의 이미지를 오랫동안 지속해 왔기 때문입니다. 대나무처럼 말이죠. 안녕하세요. 지구로운 채식생활 진아입니다. 지구로운 채식생활도 대나무처럼 언젠가는 쑥쑥 커 있을 거라 생각하며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간헐적 단식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실까요? 제가 알고 있는 간헐적 단식은 8시간 동안 식사 그리고 16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에 최근에는 TV에서나 주변에서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서 인터넷이나 책을 조금 보기도 했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간헐적 단식을 많이들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맞게 식단이나 비건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자기 건강을 잘 챙기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서 관심은 있지만 제가 꾸준히 잘 유지를 하고 그리고 영양 보충을 섭취를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 이걸 중단하게 되면 요요 현상이 또 발생될까 봐 걱정이 돼서 두려움 반 걱정 반을 해서 지금 시도를 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일정 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생활하다가 하는 것을 간헐적 단식이라고 알고 있어요. 하루에 처음 식사나 마지막 식사가 12시간 이렇게 넘지 않는 저는 사실 의도적으로 간헐적 단식을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아침을 식사를 원래 안 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점심, 저녁을 먹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 12시, 1시 정도에 점심을 먹고 저녁 7시, 8시쯤 저녁을 먹고 거의 저녁 한 9시부터 다음날 12시 정도까지 한 15시간 정도는 음식물 섭취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따로 간헐적 단식을 할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일랜드 가수인 필 카울터의 클럭 하이스트로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이 곡은 제 남편이 선곡한 곡인데 밀고 활동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바로 한국채식영양연구소 소장이신 이광조 박사님이십니다. 오늘 어렵게 스튜디오에 모시게 되었는데요. 이광조 박사님은 서울대학교에서 식품영양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주요 저서로는 채식 치유학을 비롯하여 채식과 관련된 여러 권의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현재는 채식 영양 지도사를 배출하고 채식의 좋은 점을 널리 알리는 데 힘쓰고 있으시죠. 오늘 이광조 박사님과 함께 채식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저의 출연 요청에 흔쾌히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먼 길 아침에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또 한 번 감사드릴게요. 네, 저 채식을 시작한 지 한 20년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채식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우선 소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처음에 개인적으로 채식을 하게 된 계기는 집에서 단전 호흡을 한때 열심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체질이 변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채식을 하게 됐는데 채식 운동을 하게 된 것은 이제 그로부터 한 6년 이후 우연한 계기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럼 한국에서 최초로 그 채식 동호회를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리고 채식 캠페인은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아, 네. 그때가 아마 그 1998년, 1999년 아마 그때였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인터넷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그 하이텔 통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화선을 이용해 가지고 인터넷을 하는 셈이라고나 할까요? 아,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 네. 거기에 이제 그 정신과학 동호회라는 게 있었는데 네.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신과학 동호회는 문자 그대로 이제 여러 가지 정신적인 현상이라든지 신비적인 현상들 뭐 잡다한 거죠. 뭐 UFO라든지 전생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유롭게 대화를 하는 이제 카페였죠, 일종의. 이제 그런데 거기서 어떤 분이 이제 전생탱 실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예, 그룹으로 가서. 네. 당시에 이제 전생탱이 또 한창 유행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글이 이제 올라왔었는데, 전생탱 실험을 그 돼지고기 삼겹살을 구워 먹고 나서 했다고 이제 글이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거 전생하면은 어떤 뭐 카르마, 업 이런 거 하고 이제 매치가 되는데 네. 어떻게 동물을 먹을 수 있지? 네네. 라고 이제 제가 댓글을 올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서는 이제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제 이런 또 반박이 나와서 네. 그 과정에서 티격태격 하면서 네. 제가 이제 약간 흥분이라고 할까? 약간 이제 보무가 된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올렸어요. 채식 모임이 필요하다. 아, 네. 네, 그래서 그 돼지고기. 네, 그 사건 때문에. 그래서 이제 채식 모임을 당시에는 이제 그 동호회가 있고 카페가 있는데 네. 그 카페의 서브 메뉴로 소모임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10명과 20명이 이제 동의를 하면은. 네. 근데 제가 글을 올리자마자 갑자기 그 다음에 20명이 좋다 하면서 이제 찬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채식을 하셨던 분들인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갑자기 이제 소모임을 만들게 됐어요. 네. 그런데 그 소모임이 갑자기 짧은 시간 내에 회원이 막 급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가 동호회를 독자적으로 만들자. 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단시간 내에 이제 동호회가 만들어지게 됐어요. 네. 그리고 동호회가 만들기 이전에 이제 그 전까지 이제 저는 단순하게 이제 단전호흡하고 이러면서 그냥 몸 체질이 변해서 이제 채식을 하게 됐는데 그 소모임에 이제 사람들이 글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몰랐던 이제 채식의 유익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환경 문제라든지 또는 동물의 생명권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식량 자원 문제 또 건강적인 문제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미처 몰랐던 수많은 한국인들 중에도 채식을 하시던 유명인들이 많더라고요. 뭐 장관을 하신 분도 많고, 그랬어요? 장관도 있고, 뭐 예술가도 있고, 피아니스트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글들을 보고 상당히 이제 고무가 됐죠. 야, 내가 모르던 사실을 이렇게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야, 이렇게 소중한 내용을 사람들에게 좀 알려야 되지 않냐. 네. 이제 제안을 했죠. 거기에 또 이제 동의한 분이 한 7명이 있었어요. 네. 적극적으로. 어느 몸이든지 이제 좀 적극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1999년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이제 그 종로 1가 네. 제일은행 앞에서 이제 딱 모여서 플랜카드도 만들고, 플랜카드도 한 5개 만들고, 네. 또 소책자도 만들었어요. 그때 벌써 1999년도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플랜카드에 어떤 문구를 썼는지 사실 궁금하네요. 아, 그 사진을 찍어놔서 다 찾아보면 있을 텐데 지금은 기억이 나시나요? 잘 안 나지만 채식은 뭐 소중한 거고 건강을 유익하게 하고 뭐 네. 동물을 보호하자 뭐 그런 네. 이유였던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책자도 무료로 막 나눠주고 네. 또 팜플렛도 만들고 그러니까 처음 모임이었는데도 상당히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벌써 20년이 넘었을 텐데. 그렇죠. 한 3, 4년 전이죠. 네, 그렇죠. 근데 시민들의 반응은 그때 어땠나요? 뭐 그렇게 반발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또 마로니에 공원에서도 하고 또 이제 그 인사동에서도 네.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좀 고무적인 사건이 또 하나 있었는데 네. 당시 하이텔 이제 회원이 100만 명 정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하이텔에서 매월 월간지 비슷하게 소식지를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우수 동호회로 선정이 된 거예요. 네. 짧은 시간 내에. 네. 그러니까 갑자기 100만 명한테 이제 저희의 이제 존재가 알려지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4대 일간지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잡지들 네. 에서 인터뷰 요청이 막 쇄도하게 됐어요. 와, 진짜 붐이었네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그래요? 네, 그런데 네. 이제 어떤 방송이었냐면 지금 아마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코너였을 거예요. 아마 비슷한 프로그램도 아직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아마 그 세상에 이런 일이 아마 꼭지가 한 3꼭지, 4꼭지 이렇게 됐거든요. 네. 1시간 내에서. 네. 그런데 그 꼭지 하나로 저희가 이제 선정이 됐는데 네. 타이틀이 세상에 이런 일이 고기를 먹지 않고 사는 사람들. 약간 이제 재미있게 나온 거예요. 네네, 고기를 먹지 않고 사는 사람들 정말 희귀한 동물들이네요. 그렇죠. 지금으로 하자면 뭐 음식을 먹지 않고 사는 사람들 이런 식의 그러니까요.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당시 이제 활동하던 그 멤버들이 다 이제 젊은 층들이고 당시 그러니까 이제 방송하기가 편했겠죠. 네. 가볍게. 그런데 이제 공중파에 한번 나가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인터뷰가 더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더 신이 났죠. 네. 네, 저희는 이제 그때 그 다들 직장이 있고 학생들이고 이제 일상생활 하면서 이제 남는 시간 틈틈이 이제 주말 이용해가지고 캠페인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뭐 압박감도 없고 즐겁고 또 이제 전국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신기하고 뭐 재밌었죠 사실. 네. 혹시 100분 토론에도 나오셨다는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와중에 이제 저희가 인사동에서 한 3개월 정도 그 한 2만 부 정도 또 팜플렛을 만들었어요. 네. 이제 만드는 제작하는 건 이제 회원들 이제 돈도 조금 이제 후원받고 또 이제 채식 식당이나 채식 식품 하시는 분들한테 한 10만 원씩 받아가지고 한 2만 부를 만들었거든요. 네. 칼라로 한 32페이지 정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마론 이제 인사동에서 막 뿌렸죠. 네. 그리고 이제 채식 식품도 이제 팔아주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인사동에는 이제 젊은 엄마들이 많이 다녔었어요. 지금은 이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젊은 엄마들의 이제 입김이 좀 세잖아요. 이제 그쵸. 지금도 그렇지만 네. 이제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MBC에서 100분 토론 방송국에서 이제 연락이 왔죠. 네. 그래서 100분 토론 하고 싶다고 그 제목이 이제 채식이냐 육식이냐. 그러면은 이제 패널로 반대쪽에 육식하시는 분 나오셨고 박사님이 이제 채식의 대변인으로 나오셨겠네요. 그런가요? 네, 그렇죠. 육식 쪽이 이제 2명이고 이제 채식 쪽이 2명이 나왔는데 패널이 좀 이제 쟁쟁한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식 쪽은 산부인과 의사분 한 분이었고 또 한 분은 식품영양학과를 전공하신 교수님이었는데 그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채식 쪽도 내과 의사 한 분 오셨고 네. 이제 당시 저는 이제 그런 뭐 이쪽으로 전공을 한 것도 아니고 지식도 많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고사를 했죠. 저보다 이제 식품영양 교수님도 계시고 네.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제 송수자 교수님도 계시. 처음에는 제가 송수자 교수님을 이제 추천을 드렸어요. MBC 쪽에 그랬는데 MBC 쪽에서는 이제 저보고 나오라고. 네,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을 네, 모셨나 보네요. 네,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송수자 교수님은 당시에 이제 대학 교수로 계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고 좀 연세가 있으셨는데 이제 그 방송국 쪽에서는 좀
젊은 사람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때 일들을 좀 많이 듣고 싶은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네, 네, 여기까지만 네, 하고 다른 네, 질문으로 네, 제가 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식품 영양학을 이제 전공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가장 질문을 먼저 하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채식을 하게 되면 영양학 측면에서 정말 채식은 문제가 없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네, 그 논의는 이제 이미 2000년에 그 북미 영양사 협회에서 저널에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라는 거는 북미 영양학회, 그러니까 북미라고 하면은 미국과 캐나다거든요. 네. 그쪽에서 이미 공식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이제 대사증후군이라든지 또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또 암 발생 이런 데서 유익한 효과가 있다. 그리고 건강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룹은 생애 주기에서 이제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 그리고 임산부까지 전혀 문제가 없다.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것도 몇 차례에 거쳐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전혀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네. 네. 그런 그 정보들이 조금 더 많이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영양학 측면에서 채식을 좀 더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문제는 끊임없는 논쟁인 것 같아요. 사실은 육식이냐 채식이냐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은 어떤 차이가 있나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측과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하는 측이 있는데 영양학적인 측면에서는 어떠한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동물성 아미노산과 식물성 아미노산은 동일한 거죠. 기본적인 단위로서는. 그러니까 마치 원자, 이제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게 원자잖아요. 그러면 동물에 있는 원자나 뭐 탄소 원자나 또는 식물에 있는 탄소 원자나 동일한 탄소 원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미노산도 동일한 거예요. 다만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단 한 가지 식품만 먹었을 때 흡수율. 그러니까 인체에는 이제 20가지 아미노산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레고처럼 일정한 비율로 필요한 것들이 이제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은 이제 소 같은 경우는 인간하고 유전자가 97%나 유사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의 구성분하고 비율이 좀 더 식물보다는 높겠죠. 하지만 기본적인 단위에서는 동일하고 그 차이는 이제 식물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흡수율에 있어서 콩류와 곡류를 섞어 먹는다든지 네. 이렇게 하면은 거의 100% 이상 네. 이렇게 흡수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차이점은 조금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식단에서 조금만 그러니까 노력을 기울이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로 저희가 이해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 약간의 요령만 있으면 네. 뭐 곡류하고 콩류를 섞어 먹는 게 그렇게 큰 이제 노력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실천을 하시면 좋을 듯 한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단백질인데 하루에 우리는 얼마만큼을 먹어야 할까요? 네, 이제 영양학계에서 이제 말을 하는 거는 한국 영양학회에서 말하는 거는 몸무게 1kg당 이제 0.8g을 권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kg의 체중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6에다가 0.8을 곱하면은 6, 8, 48. 48g이죠. 네. 근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3끼를 먹는다면은 3으로 나누면 대략 16g 정도가 되겠죠. 네. 네. 그럼 충분히 우리 한 끼에서 하루에 충족할 수 있는 48g의 단백질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몇 끼니마다 콩 네. 한 줌 이렇게 네. 정도만 먹어도 충분히 충족하고도 남죠, 사실. 네. 그럼 이제 육류를 섭취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또 단백질 과다가 될 수도 있겠네요, 섭취가.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인체의 칼로리로서 저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단백질은 질소가 이제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시간 이내에 인체에서 필요하지 않으면은 이제 배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체에서 배설을 할 때 질소를 빼내가지고 나머지를 이제 영양소로 쓰고 질소를 배출을 시키는데 보통 질소가 암모니아 형태로 변환을 하거든요. 네. 근데 암모니아는 이제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간으로 가서 요소로 변환을 한 다음에 이제 신장으로 보내서 안전하게 소변이나 이제 또 대변으로 배출을 하는데요. 과다하게 단백질 섭취를 하게 되면은 암모니아가 이제 요소로 변환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단 방출을 하게 되는 거죠. 혈액을 이제 돌아다니게 되거든요, 암모니아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뭐 암 발생부터 또 뇌 기능의 손상, 또 여러 가지 신장 기능의 손상, 또 여러 가지 이제 기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육류 섭취도 사실은 과하면 뭐든지 과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네, 2013년 데이터만 보더라도 남성은 권장량의 171%, 여성은 141% 이상. 그런데 지금은 10년 지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섭취량이 더 늘어났겠죠. 그렇죠. 육류 섭취가 더 늘었으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양 권장량은 상위 97.5%를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균값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0.8g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평균값은 0.6g 정도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적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영양 권장량이 아니라 평균값으로 계산하면 저희는 한 2배 이상은 먹고 있는 셈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해독하느라고 몸이 계속 이제 고달프게 일을 하고 있는 셈이죠. 네. 그럼 우리가 그 에너지를 쓰는데 주로 어디에 많이 쓰이나요, 몸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단백질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네. 이제 단백질 소모되는 이제 기관을 봤을 때 제일 많이 쓰이는 데가 뭐 위, 네. 40%, 식도 뭐 30-40%, 또 이제 소화관, 대장, 뭐 직장, 또 이제 해독을 하는 간, 이런 이제 소화와 이제 관련된 기관에서 90% 정도가 쓰인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근육이나 면역계에는 10% 남짓으로 해결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다하게 영양소를 섭취를 하게 되면은 그 과다한 영양소를 분해를 하고 흡수를 하고 또 불필요한 건 또 내보내고 해독을 하고 네. 이런 과정에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인체 건강을 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단식과 간헐적 단식과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간헐적 단식을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이 간헐적 단식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마 청취자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까, 저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간헐적 단식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면 간헐적 단식을 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식사와 식사 사이가 16시간 이상이 되면 이제 간헐적 단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세 끼를 먹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오랜 기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류는 사실 대부분 하루에 한 끼를 먹거나 많이 먹으면 하루에 2끼 정도를 먹었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은 자연계의 이제 동물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뭐 아프리카에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이 있다. 뭐 그 치타가 있다거나 뭐 이제 표범이 있다 하면은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개들이 보통 동물을 잡아먹는 기간이 일주일에 한 번 네. 잡아먹으면 성공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보통은 15일에 한 번씩 잡아먹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계는 이제 그렇게 이제 식사를 한 거죠. 그 의미는 뭐냐면 자연계에서 동물의 경우 식이 패턴은 음식을 먹는 기간이 있고 또 쉬어주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네. 마치 우리가 이제 하루에 보면은 낮과 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해가 뜨고 저녁 때는 이제 해가 지고 뭐 별들이 뜨거나 달이 뜨고 그죠? 근데 해가 뜨면은 식물이 잘 자라지만 밤에는 이제 식물이 광합성을 못 하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밤은 밤대로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은 식후의 대사
프로그램, 유전자가 계속 돌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공복 상태에서는 공복 상태에 필요한 유전자가 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공복의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을 깨고 계속 식후 상태를 몸의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일을 할 때도 일을 하고 잠을 자고 이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음식을 계속 먹으면은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이제 음식이 들어가니까 사라진 거로 보이지만 우리가 입에서 항문까지 대략 8.5m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음식이 계속 내려가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의 장벽 8.5m를 만나면서 계속 인체와 신호를 주고받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계속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먹게 되면은 장에서 신호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장이 쉬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피곤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저 가끔 군것질 하는 건 정말 안 되겠네요. 중간 음식과 음식 사이에 좀 텀을 둬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죠.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죠. 영양학적으로.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먹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바람직하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자연계의 리듬으로 돌아가는 시기다. 뭐 1일 1식을 한다거나 또는 1일 2식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최소한 16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해 주는 거. 네. 여기서 공복 상태라고 말한 거는 입으로 들어가는 시간. 네. 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헐적 단식에서 육류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네. 식물에 기반해서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섬유소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러한 간헐적 단식을 하루에 한 끼 또는 두 끼를 했을 경우에 어떤 몸의 변화가 즉시 일어나는 걸까요? 즉시 일어나나요? 아니면 어떤 긴 기간 동안에 그걸 오랫동안 해야 하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 이제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이 이제 일을 하고 또 소화기관이 쉴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 중심 식이를 하게 되면은 음식을 먹고 나서 약간 졸잖아요. 그죠? 집중이 좀 안 되기도 하고. 네. 그 이유는 이제 피가 소화기관으로 몰리면서 뇌가 잠시 쉬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뇌가 훨씬 영양소 공급이 잘 되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소화를 하는데 이제 쓰기보다는 좀 더 자기의 면역계를 증강시킨다거나 또는 자기의 피부를 더 이제 매끄럽게 만든다거나 또는 자기 내부에 있는 쓰레기를 분해해서 배출을 시킨다거나 이런 이제 보다 건설적인 방면으로 자원을 할당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저도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말씀 들으니까요. 네, 그 생각보다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땐 하나의 요령이 있는데 네. 그것은 이제 지금 평상시에 드시는 것보다 지질의 비율을 높이시는 거예요. 지질이라고 하면 지방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 하면은 동물성 지방을 쉽게 떠올리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지방의 개념은 식물성 지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식물은 불포화 지방산, 필수 지방산이 풍부하잖아요. 네. 그리고 섬유소도 풍부하고요. 또 칼륨 이런 것도 풍부하고 그래서 식물성 지방이 풍부한 견과류 또 종실류, 네. 종실류라고 하는 거는 들깨라든지 참깨, 검은깨 이런 것들이고요. 또 콩류, 네. 콩류는 특히 미네랄이 풍부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세 가지를 잘 활용하시면은 성공적인 간헐적 단식이 될 수가 있고 지방이 충분히 섭취를 하시게 되면 공복감을 잘 못 느끼게 됩니다. 아, 그럼 다이어트에도 좋은 효과가 있겠네요. 간헐적 단식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이죠. 그러니까 좋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통 상당히 많은 다이어트 방법들이 제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많은 다이어트 방법들이 대부분 실패를 하는 주된 이유가 그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탄수화물 시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요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기에 있어서
콩류, 견과류, 종실류를 한 절반 정도만 무게비로 하셔도 요요 현상은 거의 일어나지 않죠. 네. 특히 이제 그렇게 하시면 염증이 많이 없어지세요. 아, 그렇군요. 주로 이제 탄수화물에서 염증이 많은 음식들이 있나요? 탄수화물 자체가 염증을 많이 유발시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 비율을 섭취를 줄이시고 네. 아까 말씀드린 양질의 식물성 지방을 비율을 약간 높이시는 게 염증을 없애는데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에너지는 탄수화물에서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관습적으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고요.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인체를 구성하는 비율이 단백질은 24%, 지방은 3에서 35%까지 되지만 탄수화물이 인체 구성원으로서 비율은 단지 1.2%밖에 안 됩니다. 1.2%예요? 네, 2%도 안 됩니다. 그래도... 믿어지지가 않으시죠? 네네. 네. 탄수화물 모든 거다. 그다음 단백질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전혀 다른 결과네요. 네, 그 에너지원으로서 이제 탄수화물 지방 비율을 살펴보시면 쉽게 또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저장되는 탄수화물은 글리코겐 형태거든요. 그런데 간에 보통 한 100g 정도가 저장이 되어 있고요. 네. 근육에 이제 200 내지 300g 정도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칼로리는 탄수화물은 g당 4kcal를 내거든요. 네. 그리고 탄수화물이 저장될 때 1g당 3 내지 4g의 물이 같이 저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은 1g당 9kcal를 내잖아요. 네. 또 저장하는데 지방 1g당 물이 0.1g이면 충분해요. 와. 그래서 지방은 탄수화물에 비해서 저장 효율이 5배 내지 6배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수화물은 인체에 300 내지 400g밖에 없지만 지방은 13.5kg 정도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아마 탄수화물에 대해서 탄수화물이 몸에 많은 구성 비율을 차지하고 탄수화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이 탄수화물을 줄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데 지방에 대해서 또 새로운 그러니까 그 동물성 지방이 아닌 식물성 지방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식물성 지방, 그러니까 지방 하면은 동물성 지방, 그리고 동물성 지방 하면 콜레스테롤, 또 콜레스테롤 하면은 동맥경화, 또 동맥경화 하면 심혈관 질환 이렇게 여러 가지 개념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지방 하면 그 연결고리로서 지방 많이 먹으면 질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식물성 지방은 반대예요. 네. 식물성 지방은 훨씬 강력한 에너지를 발생을 하면서도 섬유소가 풍부해서 인체를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또 안정감 있게 만들어주고 또 심리적으로도 글루탐산이라는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을 줄여주고 오히려 억제성인 가바 생성량을 증가를 시킵니다. 네. 그래서 그 효능에 대해서는 사실 며칠을 이야기해도 모자란 감이 있죠. 그만큼 식물성 지방의 비율을 높이는 것은 네. 우리의 대중들의 어떤 건강을 유지하고 그 건강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개선하는데도 네. 큰 역할을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오늘 지금 너무 시간이 저희가 많지 않은 관계로 네. 정말 박사님 얘기를 듣고 있으면 하루 종일 10시간, 12시간 들어도 끝이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시간 제약상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나와주실 거죠? 네. 이 소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다면 저도 영광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강주 박사님의 다양한 그 채식과 관련해서 그 탄수화물과 단백질 그리고 지방에 대한 어떤 색다른 이야기 견해를 들어봤는데요. 그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식품 영양학 박사로서 그 영양학 측면에서 말씀해 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저도 한번 간헐적 단식을 도전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 다음은 4인조 남성 그룹 2AM의 자연을 부탁해를 듣고 2부에서 다시 뵙겠는데요. 2부에서는 채식을 통해 건강과 지구 환경을 지키고 있는 조미선님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들려와요. 주위를 둘러보면 볼 수 있죠. 지구가 아파서 소리 없이 울고 있죠.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지구가 숨쉬고 살아나죠. 이제는 우리가 이곳에서 행복해야 해. 함께 지켜가요. 아름다운 세상, 건강한 자연 우리 같이 만들어요. 함께 지켜가요. 어렵지 않아요. 너와 내가 우리 함께해.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지구가 숨쉬고 살아나죠. 이제는 우리가 이곳에서 행복해야 해. 함께 지켜가요. 아름다운 세상, 건강한 자연 우리 같이 만들어요. 함께 지켜가요. 어렵지 않아요. 너와